수술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거야. 혼자 병실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하기 나이는 많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에 바짝 별이 빛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생각나. 제일 행복한 것이 밤에 자면서 잠자듯이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소원이라는 거야. 나는 거기서 딱 깨달았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 넘기며 깨달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박사님이 뭐 죽음의 뭐 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어떤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입에 오르내리기 싫은 단어 중에 제일 첫째가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그랬어. 내가 책을 내가지고 뭐 40만 부가 넘어 팔린 그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하는 책이 있어요. 나로서는 깜짝 놀라는 일인데 그 제목을 정해달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정해줬냐면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랬더니 나하고 상의도 없이 편집실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래서 나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알지만은 내가 그 얘기를 안 썼거든. 사람들이 그 이제 그 감상문을 써서 올린다 보니까 제목이 좋아서 책을 샀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 썼어. 그 말을 하면 꼭 금방 죽을 거거든. 죽음이라는 걸 자꾸 또 올리면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 나는 위기가 참 많았어요. 금년 초에 내가 이제 그 전립선을 수술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거야. 혼자 병실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하기 나이는 많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에 바짝 별이 빛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생각나. 제일 행복한 것이 밤에 자면서 잠자듯이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소원이라는 거야. 나는 거기서 딱 깨달았어. 아, 그렇다면 마취를 해가지고 안 깨나면 잠자듯이 간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또 눈을 뜨고 숨을 쉰다면은 좀 더 살아오라고 한 거니까 그것 또한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기쁜 일이고 살아도 기쁜 일이고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마음이 막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가족들은 걱정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는데 마취과 의사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마취과 의사가 내 귀에다가 대고 선생님 그래서 그 보통 환자들한테 그래 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랬더니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내가 마취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이 더 든든한 거예요. 걱정 안 해. 뭐. 자네가 해준다는데 내가 걱정할 건 뭐 있어. 그 말을 끝으로 그 다음에 내한테 눈 뜨세요. 그래. 눈 떠서. 눈 감아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병실로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걸 그 사이가 없어요. 그럼 보통 의사들이 그 이제 수술하려고 하는 부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손댈 수 없으면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무슨 수술은 했어요. 그랬더니 수술 1시간이나 걸려서 했는데 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깜깜한 거다. 칼로 배를 째도 안 아픈 처지인데 불에 태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죽음은 두렵잖아요. 죽음은 뭐가 두려우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워요. 자, 뭐 치매가 걸린다, 뭐 암이 걸려서 뭐 고통스럽다, 또 무슨 다른 질병이 있어.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괴로운 거지. 죽음은 그 자체는 괴롭고 두렵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럴 존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인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도 되게 막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뭐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직업이라는 거, 뭔가 일을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의 일평생 거의 대부분을 막 일하면서 보내는데 이 직업, 일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보세요? 저는 생각에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마이크 앞에서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네. 뭐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도 시력이 없으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나오라고 그러면 즐겁게 나와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것 가운데 나도 굉장히 즐거워요.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의 공포 이런 걸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그 연세 그러지 말고 집에서 좀 쉬세요. 100세 시대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에 적합한 일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젊을 때 생각해서 말이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자녀들한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내가 아는 그 교수 한 분은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치매가 좀 걸려서 그러면 갑자기 초조해진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그냥 퇴직금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이지 복덕방 찾아다니면서 집을 계약을 뭐 10채나 해. 그거 해가지고 세 받아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 아이디어야 좋지. 그렇지만 그 나이에 그걸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말이지. 그래 자녀들이 댕기면서 그걸 또 취소하느라고 많이 먹은 그런 경우를 내가 봤어요. 네. 내가 이제 젊을 때보다 힘도 떨어지고 생각도 제한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내가 그만뒀으니까 얻는 정보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니까 그런 정보를 얻기도 어려우니까 점점 이게 축소되잖아요. 축소된 걸 가지고 지금 수단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한테 남아있는 그래도 작지만은 자본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재미있게 살면 될 거라네요. 그 또 하나의 또 인생에서의 큰 축이 또 결혼인 것 같은데 이 결혼을 하는 뭐 신혼부부가 만약에 있다. 저희는 이제 예비 신혼부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20, 30대 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게 결혼 어떻게 좀 생각하는 게 좋다. 어떻게 해야 좀 결혼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신부교실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을 교육하는 거. 그때 내가 그 원장님들한테 한 이 얘기가 이거는 신부만 불러가지고 교육회가 될 일이 아니다. 네. 둘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둘이 같이 와라 같이 와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당신이 할 목 내가 할 목 또 둘이 인원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걸 알아야지. 뭐 꽃꽂이 가르치고 예법 가르친다 하면 절하는 법 가르치고 말이지. 네. 그때 그랬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할 수가 있나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싫지만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수준을 정할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은 우리 둘이가 부부라. 네. 이제 방학에 와서 선생님은 바다에 가자고 그러고 나는 산에 가자고 그러고. 네. 그 끝까지 싸우면 뭐 해야 돼? 이혼해야 돼. 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산도 좋고 바다도 좋은데 금년에는 산에 먼저 가고 내년에 바다 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게 타협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람이 살면서 특히 뭐 요즘에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든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저 사회생활하고 뭐 직장 뭐 친구들도 뭐 다 어찌 보면 하나의 또 관계들인데 이런 관계들 그리고 특히 뭐 인맥이라고 하나? 뭐 요즘에 인맥을 막 챙겨가지고 막 이게 나름 바쁘게 막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생을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어떤 이 주변인 어떤 뭐 인맥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좀 의미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이 강사 초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 먼저 초청하지. 머리 먼저 떠올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인맥이고 뭐 그런 거지. 덮어놓고 나쁘다고 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네.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험해 놓은 게 있어요. 사람을 모든 자극으로부터 차단해. 깜깜한 데다가 집어넣고 말이지.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는 거는 물론 없고 뭐 누가 와서 이래 만지는 게 아니니까 접촉도 없고 그래가지고 딱 72시간이 지나면 정신정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렇다면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혼자 결혼 안 하고 산다 그러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뭐 몇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정신과 환자들이 남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 네. 혼자 들어간다. 그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경험을 오래 해보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이상적인 어떤 인물이 있어. 실제는 아니지만 네. 그 사람을 머릿속에 해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이제 그만큼 내가 강조하는 것은 대인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맥이 큰 게 좋다 나쁘다 뭐 이래 할 그 비교는 안 되지만은 인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다면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관계를 갖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 얘기야.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맨날 분하고 말이지 적개심 네. 뭐 싸우고 이거보다 아이고 반갑다고 말이지 손이나 잡고 어떻게 지났냐 이게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뭐 잠깐 뭐 얘기도 나왔지만은 뭐 유언장을 쓰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게 있던데 이것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가훈처럼 어떤 의미가 좀 숨겨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내가 우리 어머니 때 경험 때문에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폐암이 걸렸어요. 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치료법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생존율이 적어. 그래서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 유언을 해서 유언 개발이 별거 아니에요. 자기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문상 오는 사람을 그 정중하게 대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네. 뭐 재산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재산 분배에 대한 건 없고 이제 그런 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뭐 연장 쓴 건 아닌데 네. 말기가 돼 가니까 어머니가 말씀이 달라져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그 처음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의문을 가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좀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네. 딱 그럴 때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듣지 말라. 내가 처음 했던 그 얘기만 들어.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했다가 저렇게 변했다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내 본심이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욕심이든지 뭐 그런 걸 수 있으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내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라. 그래서 내가 유언장을 쓰는 게 참 좋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유언장이라는 말을 써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뭐 또 젊은 사람들도 한번 써보는 것도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네. 그걸 내가 이화대학에 있을 때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네. 그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내가 또 강의를 많이 해줬는데 한 시간은 내가 느닷없이 걸어서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있습니다. 근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행기가 고장나서 지금 추락 중이다. 추락 사이에는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 유언장 쓰시오. 그랬더니 모두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지. 쓰지를 못해. 네. 그냥 추상적으로 너 사랑한다 뭐 어쩐다 이런 거밖에는 못 써요. 그렇다면 정리하고 가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그걸 놓치는 거예요.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난 유언장 아직 안 써. 나중에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뭐 50대, 60대, 뭐 70대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나이 드는 게 좀 두렵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어떤 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박사님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걸 한번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는 건 슬픈 일이요. 그러나 그걸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어려서 재미있는 게 있고 청년 때는 청년이라서 재미있는 게 있고 장년 때는 장가를 가서 애가 놓고 뭐 돈 벌고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늙어서는 늙은 대로 또 사회가 대접해 주는 것도 있고 내 스스로 앞가림하는 것도 있고 그때마다 다 좋은 게 있어요. 이걸 비교해 가지고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어릴 때 재밌는 게 있고 청년은 청년 때 재밌는 게 있고 노인은 노인이라서 재밌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야. 네. 소용이 없다면은 같은 값이면 다 뭉치마지 좀 재미있게 뭘 바꿔서
살아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내가 권하는 거지. 두려움이 없이 담담한 사람이고 우리는 두려운 사람 그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는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걸 얼마나 자기가 잘 이렇게 새겨서 달래가면서 살아가는가 이 기술이지 싶어요. 살아가는. 네. 결국에 뭐 피할 수 없고 이게 무조건 나에게 오는 일이라면은 그걸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해서 내가 좀 더 뭐 좋은 방향으로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또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가면서 인생을 또 즐겨가는 게 이게 인간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이근호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인간관계부터 노후 이야기까지 뭐 다양한 주제 다뤄봤는데 시청하신 분들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박사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